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요즘 시장 보면은 뭐 순환매도 매우 빠르고 또 시장의 연속성도 별로 없고 또 뭐 이슈 하나하나가 튀어나오면서 급등락하는 종목군들도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또 새로운 이슈와 새로운 종목군들 매일매일 바뀌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매일 시장을 보고 매일 시장의 종목군들을 서치하고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참 따라가기 어려운 시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한 뭐 좋은 이슈를 만들어 놓고 순식간에 급락을 시켜버리는 그런 현상들도 매우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뭐 이따 차츰차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바닥권 낙폭과대주들의 반등과 매우 빠른 순환 매장세, 오늘 밤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른 기술주들의 즉 미국 기술주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고 FOMC 의사록 공개 일정에 따른 변동성이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다 지표를 제가 좀 못 올려놨는데요. 뭐 급하게 밖에서 뭘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안 돼서 오늘은 카페의 내용을 글로만 좀 간단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전일 미 증시 보면 또 한 번의 장중 마이너스 4% 가까운 하락을 보이면서 스냅밥 쇼크를 온몸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며 다행스럽게도 장 마감 전에 겨우겨우 하락폭을 만회하며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에 따른 국내 증시 일단은 미장과 디커플링이 일어나며 큰 충격 없이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를 살린 주체가 뭐 셀트리온 그룹주,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위메이드 맥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즉 수많은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오면서 일단 지수의 이 하락을 좀 방어를 했는데 대신에 2차전지 업종에서 일진 머트리얼즈의 매각 그리고 LNF의 갑작스러운 2천억대 자사주 매각 이슈가 동반되다 보니까 2차전지 섹터가 좀 큰 폭으로 빠지면서 지수 상승을 좀 제한한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단기 급등했던 2차 전지에서 일부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고 이러한 수급이 과도하게 밀렸던 바닥권 종목으로 좀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수급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는데 아무래도 오늘 밤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연준의 의사록 공개 일정으로 인한 부담감은 시장에 여전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넘기면서 바닥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럭저럭 6월 14일까지는 순항하는 모습이 전개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시장의 기대치와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동안 어제도 마이너스 4~5% 빠졌는데요. 일단은 당연히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 뭐 이더리움의 하락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과거에도 17년, 19년도에 엄청난 상승 이후에 뭐 공장을 3분기 내내 가동을 못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GPU라는 이 그래픽 카드의 막대한 재고로 인해서 공장 가동까지 못하는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그런 부분이 계속 시장에는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죠. 비트코인의 채굴에 필요한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함으로써 비트코인 채굴을 안 하는 그런 수요가 줄어들게 됨으로 인한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 우려를 일부 소화해 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워낙 최근에 아마존이라든지 뭐 스냅이라든지 월마트라든지 뭐 종목군들이 급락으로 떨어지는 통에 이 또한 부담은 되는 건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큰 우려가 큰 낙폭 없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 시세를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것보다 이번에는 약간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좀 바라보고는 싶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미국 시장은 14년 동안 거의 쉼 없이 달려왔고 국내 증시는 10년의 박스피를 거치고 이제 그 고점에서 조금 올라간 것 뿐이기 때문에 이를 완벽히 미국과 비교해서 미국이 급락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똑같이 급락해야 된다는 논리는 조금은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거의 박스피 구간을 만들고 있을 때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하락보다는 약간의 뭐 진동은 있을지언정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에서 뭐 특징 섹터로 본다면요, 우주항공 섹터가 누리호 발사 기대감 및 대통령 비서 3인방이 조만간 미국에 방한을 해서 항공 우주 관련해서 논의를 예정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 속에서 항공 섹터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과거에 이 중소형주 단에서는 큰 반등은 없는데 일단 대형주 단의 수급으로 좀 강한 모습이 보여지고, IT 반도체는 LG노텍의 애플의 전면 카메라 수주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나머지 여타 기판 종목군들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이쪽 섹터가 좀 좋았다 정도로 압축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종목군들 계속 반등이 나와서 그냥 바로 말로 좀 보도록 하죠. 일단 시장을 좀 놓고 보면요, 미국 증시를 나스닥만 놓고 보면 일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이거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월봉으로 봐도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빠지는 거는 당연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 증시를 보면 올라온 게 없습니다. 2008년도에 지금 사실은 올라온 게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영향을 미국과 똑같이 받는다라는 거는 약간의 무리가 저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2008년도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10년의 박스피를 거치고 겨우 레벨업을 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레벨업을 해놓고 이런 구간에서 박스피를 만들면 만들었지 아래 구간으로 떨어진다 라기보다는 박스피를 만들어서 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대칭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하게 미국 시장 급락한다, 국내 증시도 똑같이 급락한다, 저는 논리가 좀 잘못됐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오늘은 조심스럽게 들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LG노텍부터 좀 보면요, LG노텍 어제 그제 엊그저께 강하게 양봉을 뽑고 어제 좀 눌렸다가 오늘 시가부터 이러한 음봉 위로 출발하면서 오늘도 강세를 좀 뿜어내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좀 밀리면 아래 구간이 좋아 보였는데 뭐 시장에서 그냥 강한 수급과 함께 올라가 버렸으니까 일단 직전 고점까지 트라이하는 모습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2차 전지에서는 PNT 신고가 돌파 이후에 강하게 한 번 더 시세를 줬는데, 보통 장비단 종목은 이제 소재처럼 폭발적인 상승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의 상승만큼 또 상승의 크기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또 멀지 않았다, 추격 매수보다는 또 보유자 영역에서 이제는 봐야 되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들고요. SPG 로봇단 안에서 대장주 성격으로 신고가를 만들었는데 이 종목도 오늘 엔벨로프 상단을 뚫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추격 매수보다도 보유자 영역으로 가야 되겠죠. 또 단기 매도를 하고 눌림시 또 매수 관점에서 보는 전략도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주항공 섹터가 이제 다음 달 비서 3인방이 미국을 방한하는 일정이 있어서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21선의 추세를 타고 계속 가고 있다 보니까 나라호 발사 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이제 좀 덜 올라간 거 LIG 넥스원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적도 괜찮고 시가총액도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LIG 넥스원은 지금 구간에서도 눌릴시 매수 관점에서 체크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제노코라든 종목이 있는데요. 제노코도 이 당시에 우주항공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던 중소형주인데 최근에 중소형주 단의 종목군들이 약간씩 차별화 느낌이 좀 납니다. 과거에는 AP위성이 대장주 성격으로 올라갔는데 조금 약간 좀 이상한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것 같고요. 제노코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UAM까지 엮여서. 그리고 캠과 에어로스페이스도 동반해서 함께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보면은 이제 어제 한창이라는 종목을 잠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한창 일단은 저는
거의 물량의 반은 오늘 정리를 했고, 나머지는 약수익권에서 아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이 약간 세력주 느낌이 좀 나기 때문에 저는 지속해서 관심을 좀 갖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이러다가 급락이 떨어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급락이 떨어지면은 그에 따라서 좀 대처는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간에서 일단은 힘을 모으는 느낌도 나고요. 어제 좀 매매를 했다가 오늘 저가 구간에서는 팔지도 않고 위에 10% 이상에서 이제 나머지 반을 정리하고 나머지만 좀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오늘 위메이드 그룹에서 위메이드 맥스가 장영국 대표가 3년 내에 모든 게임이 블록체인화 될 것이다 라는 발언과 함께 상가에 좀 들어갔는데, 단기적으로 매우 빠르게 좀 올라가서 내일 한 차례 더 갭이 들게 된다면은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메이드 또한 동반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위메이드는 시총이 좀 높아서 이런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수급과 함께 좀 돌파를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구간을 뚫고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두 종목은 계속 좀 체크가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어수선한 시장의 흐름이 많았어요. 장 막판에 뭐 사료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고, 푸틴의 뭐 위독으로 인한 후계자 논의가 뭐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등등의 이슈로 일단은 해인이 장 막판에 조금 들어 올려줬고, 그 다음에 나스코도 장 막판에 좀 들어 올려주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요 며칠 좀 빠졌던 이 재건 테마가 다시 움직이는지 내일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인이 원래는 기존에 좀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에서 또 내일 갭 들면서 시가부터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해인 정도 일단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시장은 셀트리온 뭐 말 그대로 과대낙폭 구간에서 종목이 올라온 종목이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바닥권에서 효성 TNC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많이 밀린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에서 순환매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밀려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크게 꺾이지 않은 종목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 펀더멘털이 양호한 종목 안에서 좀 체크를 해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순환매가 오늘 보면서도 굉장히 빠르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었고요. 급등 나가는 종목도 많았고, 특히나 삼성출판사는 좀 너무했다 싶은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찌어찌해서 이 종목으로 뭐 비교적 큰 수익이 나긴 했는데요. 사실 저도 이 종목을 매매하면서 회원님들한테 매수 의견을 못 드리는 게 단독 기사의 무서움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잘못됐을 때는 손절을 각오하고 들어가긴 했는데 단독 기사라는 게 굉장히 좀 걸려서 저는 이 종목을 시간에 좀 매도를 다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에 좀 보니까 원래 이제 여기서 다 팔았는데 이게 체크가 안 돼서 그렇고요. 상한가의 전량 매도는 다 했고요. 종목을 상한가의 전량 매도를 다 해서 마감을 했는데 더 핑크퐁 스터디 대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글을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상장 일정을 기자가 어떻게 키키키 이렇게 글을 하나 올려놓은 게 일단은 뭐 지금 시간에 하한가에 들어간 이슈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기러기성 기사가 나오면서 이런 일이 좀 발생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미 돈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좀 과하게 좀 오바스럽게 좀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증시에서 항상 단독 기사가 떴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단독 기사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면 장 막판에 뭐 기사 뜨고 밀렸던 종목이 뭐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코렌텍이라는 종목이라든지 뭐 수많은 종목군들이 그렇게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수많은 종목군들이 그렇게 좀 움직여서 굉장히 좀 시장이 지저분하구나. 그리고 과도하게 많이 밀려있는 역배열 상태에서 종목군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매물이 굉장히 많이 출회되는구나 라는 게 좀 느껴졌던 시장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종목군들 안에서는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LNF 좀 보죠. LNF는 자사주 매각 이슈로 인해서 좀 과도하게 밀렸죠. 일단 이런 구간에서 뭐 하락이 어디까지 깊어질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돈은 많이 들어왔는데 기관에 혹은 외국인의 추가 매도가 나오는지가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갭을 메우는 구간 혹은 21선 첫 자리 정도에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DDR5의 아비코 전자라든지 많이 눌러졌을 때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DBI텍 같은 종목도 하단에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 일단은 믿을 거는 시장의 실적과 수급 관련된 종목이고, 단기 급등락을 하는 종목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격 매수라든지 따라가기 매매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요 며칠 시장은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HMM도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연금이 연속적인 매수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HMM도 이 하단에 눌릴 때 관심을 가지고, 지수가 급락했을 때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페노션도 오늘 좀 밀렸죠. 급락을 하게 되면, 많이 밀리게 되면 여전히 하단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이 힘든 시장입니다. 네, 다들 화이팅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